여러분, 안녕하세요. 35년간 내과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에도 응급실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73세 할머니셨는데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샤워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만 중심을 잃었다고요. 매년 우리나라에서만 욕실 낙상 사고로 병원을 찾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샤워 중에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샤워 습관 하나만 제대로 바꿨을 뿐인데 혈압이 안정되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10년 넘게 사용하던 지팡이를 버리신 분도 계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 5분이면 충분한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샤워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비싼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욕실에서 오늘 저녁 샤워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0분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를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샤워는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치료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18년 일본 게이오 대학 연구팀이 6만 명의 노인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특정 방식으로 샤워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8% 낮았습니다. 낙상 사고는 35%나 줄어들었고요. 더 놀라운 건 평균 수명이 4.2년 더 길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60세가 넘어가면 혈관 탄력이 떨어집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 손발이 차갑고 어지럽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죠. 근육도 점점 굳어가고 관절도 뻣뻣해집니다. 이게 바로 노화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샤워라는 행위는 우리 몸에 세 가지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첫째, 따뜻한 물의 온도 자극입니다. 이것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둘째, 물줄기의 수압 자극입니다. 이것이 피부 표면의 신경을 깨우고 림프 순환을 돕습니다. 셋째, 물소리와 습도가 주는 환경 자극입니다. 이것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황금 같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십니다. 그저 비누칠하고 씻어내는 데만 집중하시죠.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루틴을 샤워 시간에 추가해보세요. 하나씩 더해가다 보면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5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신경을, 근육을, 장기를 완전히 다시 깨울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이런 샤워법을 8주간 실천한 65세 이상 노인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m 낮아졌습니다.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또한 불면증 지수가 40% 개선되었고 우울감 점수도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배워보실까요? 먼저 펜과 종이를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욕실에서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루틴, 혈류를 깨우는 1분 마사지입니다. 샤워 물을 틀고 적당히 따뜻한 물이 나오면 바로 비누칠부터 하지 마세요. 먼저 양손을 모아 따뜻한 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물을 목 뒤쪽, 정확히는 뒷목 중앙에 천천히 부어줍니다.
이곳은 풍지혈이라는 중요한 혈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따뜻한 물이 목 뒤로 흐르는 동안 반대편 손으로 목 옆쪽을 부드럽게 쓸어내려 줍니다. 귀 뒤에서 시작해서 목을 지나 어깨까지 천천히 내려오세요. 한쪽에 10초씩 양쪽을 번갈아가며 해줍니다. 이때 힘을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아기 피부를 쓰다듬듯 부드럽게만 하세요. 왜 목부터 시작할까요? 목에는 경동맥이라는 굵은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이 뇌로 가는 혈액의 80%를 담당합니다. 목이 긴장하면 이 혈관도 압박받아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고 깜빡깜빡하는 겁니다. 목 마사지가 끝나면 이번엔 팔입니다. 왼손으로 오른팔 안쪽을 쓸어내려 줍니다. 겨드랑이에서 시작해서 팔꿈치 안쪽을 지나 손목까지 천천히 쓸어내리세요. 이때 물줄기도 함께 따라가게 하면 더 좋습니다. 팔 안쪽에는 심경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서 이곳을 자극하면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어서 반대편 팔도 같은 방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팔 바깥쪽입니다. 어깨에서 시작해서 팔꿈치 바깥쪽을 지나 손등까지 쓸어내립니다. 양쪽 팔을 다 하는데 30초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다리입니다. 샤워기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허벅지 안쪽부터 시작합니다. 사타구니에서 무릎 안쪽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따뜻한 물을 함께 흘려보내세요. 다리 안쪽에는 비장과 간, 신장으로 연결되는 경락이 지나갑니다. 이곳의 순환이 좋아지면 부기가 빠지고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허벅지 바깥쪽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그리고 종아리까지 내려오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곳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마사지는 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입니다. 한 손으로 발등을 잡고 다른 손의 엄지로 발바닥 중앙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곳은 용천혈이라고 해서 신장 기능과 연결된 중요한 자리입니다. 3초 누르고 3초 쉬기를 5번 반복하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동작을 다 합쳐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분이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사흘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합니다. 두 번째 루틴, 신경안정호흡 샤워법입니다. 1분 마사지가 끝나면 이제 샤워기를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리세요. 따뜻한 물줄기가 가슴 중앙에 닿게 합니다. 이때 눈을 살짝 감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천천히 마시세요. 숨을 다 들이마셨으면 이번엔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면서 더 길게 내쉬세요. 들이마실 때보다 내쉴 때를 더 길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5번 반복합니다. 왜 호흡일까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인데 이 둘의 균형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되어 있고 잠도 잘 안 오고 혈압도 오르고 소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몸이 이완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따뜻한 물과 함께하면 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히로시마 대학 연구에서 따뜻한 물 샤워와 호흡법을 병행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30분 만에 23%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흡하는 동안 물줄기를 천천히 움직여도 좋습니다. 가슴 중앙에서 시작해서 좌우로 천천히 이동시키세요. 마치 물이 가슴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입니다. 이때 절대 뜨거운 물로 하면 안 됩니다.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38도에서 4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5번의 호흡이 끝나면 잠시 그대로 서서 자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목이 좀 편안해졌나요? 어깨에 힘이 빠졌나요? 호흡이 깊어졌나요? 이 작은 변화들을 느끼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매일 이 호흡을 하다 보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못 이루는 일도 줄어듭니다. 제 환자 중에 20년간 수면제를 드시던 분이 계셨는데 이 샤워 호흡법을 시작하고 6주 만에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루틴, 등과 어깨 순환 자극입니다. 호흡이 끝나면 이제 샤워기를 뒤로 돌립니다. 목 뒤에서 시작해서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세요. 이때 물줄기의 압력을 조금 높이면 좋습니다. 마사지 기능이 있는 샤워기라면 더욱 좋고요. 등뼈를 따라 좌우로 두 줄기 근육이 있습니다. 이걸 척추기립근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을 곧게 세우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굳어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오래 서 있기 힘들어지는 거죠. 샤워기 물줄기로 이 근육을 자극하는 겁니다. 목 뒤에서 시작해서 등뼈 양옆을 따라 천천히 내려갑니다. 허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세요. 위아래로 3번 반복합니다. 이때 반대편 손으로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면 더 좋습니다. 물론 손이 잘 안 닿는 분들은 물줄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어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다. 50견, 60견이라고도 하죠. 어깨가 굳어서 팔을 올리기 힘들고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샤워기를 어깨에 직접 대고 30초씩 쏘세요. 오른쪽 어깨를 할 때는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돌리면 어깨 근육이 더 늘어나서 좋습니다. 물줄기가 어깨 관절 깊숙이 전달되는 느낌을 받아보세요. 좌우 어깨를 다 하고 나면 이번엔 날개뼈 부분입니다. 등 위쪽 날개뼈 사이에는 많은 긴장이 쌓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고개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 부위에 부담이 가거든요. 샤워기를 이곳에 대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이 동작들을 다 하는데 1분 반 정도 걸립니다. 처음엔 팔이 좀 아프실 수 있는데 며칠 하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빼먹어도 괜찮지만 다시 시작하세요. 부산 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이런 방식의 수압 자극을 12주간 받은 어깨 통증 환자들의 통증 점수가 평균 6.2점에서 2.8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도 평균 38도 개선되었고요. 물리치료와 맞먹는 효과입니다. 네 번째 루틴, 복부 자극으로 장운동 활성화입니다. 이제 샤워기를 배 쪽으로 돌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변비로 고생하십니다.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복부 근육이 약해지고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서 생기는 문제죠. 심한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화장실을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물줄기를 움직입니다. 왜 시계 방향일까요? 우리 대장의 연동운동 방향이 시계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가로지르고 왼쪽 아래로 내려옵니다. 천천히 3바퀴 돌리세요. 이때 물의 온도를 약간 미지근하게 낮추면 더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장이 긴장할 수 있거든요. 원을 그리면서 반대편 손으로 배를 가볍게 눌러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누르면서 마사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지점을 3초 누르고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세요. 12시 방향에서 시작해서 1시, 2시, 3시 이렇게 시계를 따라 돌아갑니다. 한 바퀴 도는데 30초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은 아랫배입니다. 배꼽 아래 손가락 4개 정도 내려간 곳에 관원혈이라는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을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5초 누르고 5초 쉬기를 5번 반복합니다. 이곳은 방광과 자궁, 전립선 같은 아래쪽 장기들의 혈액순환과 관련이 깊습니다. 복부 마사지를 마치면 다시 샤워기로 전체 배를 가볍게 쓸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배 전체를 이완시킵니다. 이 동작을 매일 하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제 환자 중에 10년 넘게 변비약을 드시던 82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샤워 복부 마사지를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약도 끊으셨고요.
물론 샤워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적절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샤워 루틴이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루틴, 마무리 찬물로 자율신경 조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물로 몸을 이완시켰다면 이제는 찬물로 몸을 깨워줄 차례입니다. 여기서 찬물이라고 해서 얼음물처럼 차가운 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에서 시작해서 점점 시원한 물로 바꿔가는 겁니다. 먼저 온도를 한 단계 낮추세요. 따뜻하던 물이 미지근해집니다. 이 상태로 발부터 시작합니다. 발목에 10초 정도 물을 뿌려주세요. 그 다음 종아리, 무릎, 허벅지 순서로 올라갑니다. 한쪽 다리가 끝나면 다른 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다리가 익숙해지면 온도를 한 단계 더 낮춥니다. 이제 좀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이 온도로 손부터 시작합니다. 손목, 팔꿈치, 어깨 순서로 올라가세요. 양팔을 다 하고 나면 가슴과 배에도 짧게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등과 목 뒤입니다. 뒷목에 시원한 물을 5초 정도 뿌려주면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절대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됩니다.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반드시 서서히,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왜 찬물일까요?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반대로 시원한 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교감 신경을 자극합니다. 이 두 가지를 번갈아 자극하면 자율신경의 반응성이 좋아집니다. 마치 근육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단련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를 보면 따뜻한 사우나 후 찬물 샤워를 규칙적으로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30% 적었습니다. 면역력이 강화된 거죠. 또한 우울증 증상이 개선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활력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찬물 샤워가 끝나면 수건으로 몸을 가볍게 두드리듯 닦으세요.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옷을 입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샤워 중에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 5가지 루틴을 다 합치면 정확히 5분입니다. 처음엔 5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한 가지씩만 먼저 시작하세요. 첫째 날은 목 마사지만, 둘째 날은 호흡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해 가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5가지를 다 익힐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분은 김영숙 할머니십니다. 올해 77이세요. 할머니는 5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서 집안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습니다. 계단은 엄두도 못 내셨죠. 정형외과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이 두려워서 차일피일 미루고 계셨습니다. 작년 가을 제가 이 샤워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샤워한다고 무릎이 좋아질까 싶으셨대요. 그래도 손해볼 것도 없으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오셨는데 얼굴이 밝아지셨더군요. 무릎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시라고 격려해드렸죠. 석 달이 지나고 다시 오셨을 때는 지팡이 없이 오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여쭤봤더니 2달 전부터 지팡이를 안 쓰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무릎이 완전히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좋아지셨대요. 계단도 천천히지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고요.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처음엔 샤워가 귀찮았는데 이제는 샤워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요.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팡이를 버릴 수 있게 된 게 너무 기쁘다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샤워만으로 된 건 아닙니다. 할머니는 샤워 후에 가벼운 스트레칭도 하셨고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샤워에서 시작됐습니다. 샤워가 몸을 깨우니까 움직이고 싶어졌고 움직이니까 더 좋아진 거죠. 두 번째 분은 박철수 할아버지입니다. 올해 73이세요.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고혈압약을 드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안 잡혔죠. 수축기가 늘 150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불면증까지 있어서 수면제도 함께 드셨습니다. 이 샤워법을 시작하고 2달쯤 됐을 때 할아버지가 혈압 수첩을 들고 오셨습니다. 집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신 기록이었는데 눈에 띄게 수치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평균 수축기가 138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샤워 후에 몸이 나른해지면서 잠이 잘 온다고요. 예전엔 누워도 2~3시간은 뒤척였는데 이제는 30분 안에 잠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반으로 줄이셨대요. 석 달째 오셨을 때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약도 의사와 상의해서 용량을 줄이셨고요. 할아버지 표현으로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특히 호흡 샤워법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물을 맞으며 천천히 숨을 쉬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요. 젊었을 때 했던 명상이 생각난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는 샤워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래요. 세 번째 분은 이순자 할머니입니다. 올해 81세요. 할머니는 1년 전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그 후로 우울증이 심해지셨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맛도 없고 사람 만나기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집에만 계시다 보니 활동량이 줄었고 변비도 생겼습니다. 딸분이 모시고 오셨는데 할머니 얼굴에서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처방했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샤워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딸분이 매일 할머니 샤워를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할머니가 귀찮아하셨대요. 하지만 딸분이 계속 격려하고 함께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딸분에게 말씀하셨대요. 샤워하는 게 좀 괜찮다고요.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요. 작은 변화였지만 딸분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웃음도 나오시고요. 여쭤보니 요즘은 혼자서도 샤워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 간단한 체조도 하신대요. 변비도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복부 마사지를 열심히 하시니 장 운동이 활발해졌다고요. 이제는 이틀에 한 번씩은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샤워하면서 남편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둘이 함께 여행 다니던 일, 함께 걷던 길, 그런 추억들이 떠오른다고요. 슬프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우울증 약도 서서히 줄이고 계십니다.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다. 샤워가 할머니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된 거죠.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저분들은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립니다. 이 샤워법은 특별한 사람만 효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만 하신다면 누구에게나 변화가 찾아옵니다. 물론 그 변화의 크기와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차이를 느끼시고 어떤 분은 2~3달이 걸립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5가지 샤워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혈류를 깨우는 마사지, 신경을 안정시키는 호흡, 등과 어깨의 순환 자극, 장 운동을 돕는 복부 마사지, 그리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찬물 마무리. 이 5가지를 매일 5분씩만 하시면 됩니다. 단 5분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이 5분이 여러분의 혈압을, 수면을, 통증을,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세든 80세든 올바른 자극을 주면
몸은 반응합니다. 제가 35년간 의사로 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쉬느냐?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매일 하는 샤워, 그 시간을 조금만 다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 샤워할 때 목을 마사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다를 겁니다. 당장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한 달 후, 석 달 후를 기대해 보세요.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오늘 밤 샤워할 때 이 방법들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시도해 보시는 겁니다. 목 마사지도 좋고 호흡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만 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몸이 알려줄 겁니다. 이게 좋다고, 계속하고 싶다고. 그러면 하나씩 추가해 가시면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즐기면서 하세요. 샤워를 즐거운 시간으로 만드세요. 100세 시대입니다.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아프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위해 오늘부터 샤워를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알찬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샤워법을 시도해 보셨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질문도 환영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 친구분들께 전해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